안녕하세요, 찬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 지금부터 사업자 대출도 막혔습니다 라는 주제로 알아볼 건데, 지금 정부에서 2018년이랑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현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투기 가열지구의 15억 이상은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편법으로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도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 방법 또한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목부터 보시면 개인 사업자 마통 한도 대출로 집 사는 꼼수 대출 막는다고 합니다. 자, 근데 개인 사업자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전에 먼저 설명드리면, 불과 한두 달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20억 집 18억까지 대출 가능 기막힌 주담대 편법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20억 집 투기 가열지구에 20억 집이면 대출이 지금은 아예 안 나옵니다. 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8억까지 받을 수 있었냐라고 한번 보시면, A라는 사람이 16억쯤 하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려다가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 15억이 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서 포기를 했었는데, 부동산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게 어떤 길이냐면, 저축은행이랑 상호금융권이 취급하는 개인 사업자 대출이 이 주택을 담보로 받으면 시세의 90% 이상도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기존에 지금 비규제 지역에서 LTV가 70%죠. 즉 비규제 지역에서 받는 이 대출 한도보다 훨씬 높은 한도를 지금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랑 관련해서 이 국세청 조사를 대비해서 뭐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하는 게 좋다 라는 등 이런 편법까지 많이 생겨난 거죠. 근데 또 여기서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금리가 상당히 높아서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기사 내용에서는 2금융권이라서 금리가 높은 줄 알았는데 연 3%대면 충분히 빌릴 수 있다면서 오히려 지금 은행에서 받는 주담대 금리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낮은 수준이죠. 지금 최근에 실제로 기준금리도 많이 올랐고, 이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가상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지금 뭐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그다음 주택담보대출 포함해서 이 전부 다가 거의 4%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의 부작용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양은 이 정도로 맞춰놨어요. 지금 이 정도 인원이 대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른 길을 찾을 거란 말이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찾은 방법이 사업자 대출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을 찾은 거였는데, 지금 이 방법이 이제는 규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개인사업자 한도대출까지 사후 점검 확대라고 합니다. 즉 기존의 개인사업자 한도대출 같은 경우는 점검을 안 했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한해서 시설자금 대출 점검을 했었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이냐면, 개인 사업자 한도 대출을 4호에 점검한다 그러고 모든 사업자 시설자금 대출을 4호에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이거는 현재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고, 향후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잠깐 부작용을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4호 점검이란 말이 우선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 나중에 뭐 한 6개월이나 아니면 1년 정도 뒤에 이 자금 출처를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 2019년 9월 주택 매매업을 등록한 이후에 한 달 뒤에 한 금융사로부터 23억 원의 사업자 한도 대출을 받았답니다. 23억이면 정말 많은 돈이죠. 그래서 이분은 40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해서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 골프장 카트 임대업자 B씨는 2019년 10월에 직원 기숙사를 구입한다며 한 은행에서 거의 한 14억 정도를 빌린 거죠. 근데 이 돈으로 이제 서초구 소재 18억짜리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2019년 10월에 18억이었으면 아마 이 아파트는 지금쯤 30억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어제죠. 27일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사업자 주담대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은행들에 전달을 했으며 전국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자금 용도 외에 유용 사후 점검 준칙을 개정하기로 했답니다. 즉 사후에 점검을 해서 꼼수 대출이 적발이 되면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는 금융사들이 업건별 규정에 따라 법인 대다수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 기반 심사 점검만 실시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기 기준에서 걸린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28건을 취합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 40건이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개인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항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출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기본적인 큰 틀로 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포함되는 이 LTV 규제가 있죠. 이 기본적으로 LTV라는 거는 담보물에 따른 퍼센트입니다. 거기 담보물, 아파트가 10억이면 여기서 만약 70%라고 하면 7억까지 빌려줄 수 있는 거고 50%라고 하면 5억까지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LTV 규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고 그다음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0%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적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조건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 여기 대책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를 너무 반영을 안 했다고 말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개선된 사항으로 지금 여기 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는 LTV와 DTI 퍼센트를 조금 더 올려준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적용이 받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이 DSR 규제죠. 즉 지금 보시면 이 LTV 규제, DTI 규제, 이 DSR 규제까지 거의 뭐 3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정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DSR 같은 경우는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40%까지 준다는 건데 자, 간단하게 이 LTV나 DSR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 LTV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물, 즉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면 여기에 따라서 퍼센트에 이 가격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 이 DSR은 뭐냐면 이 개인입니다. 개인의 연봉에 따라서 내가 상환할 수 있는 이자 비율을 40%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LTV만 적용이 된다면 어쨌든 내가 연봉이 낮고 신용이 좀 그렇게 안 좋더라도 집값의 50%, 7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개인 연봉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연봉이 낮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2022년 7월부터 적용될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1억 초과하면 이제 전부 다 DSR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대출 규제가 정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여기 하나은행에서 마통 한도가 1억 5천만 원까지 복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달 기준으로 해서 소대출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금리랑 코픽스 금리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본적인 신용대출 금리랑 전세대출 금리가 현재는 4%를 거의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대출들과 이자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내용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현재 1인당 5천만 원인데 이거를 1억 5천만 원까지 복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연소득의 100%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봉이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기존에는 어쨌든 한도가 5천만 원이었는데 1억 5천만 원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원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린 DSR 규제가 강화되고 신용대출 한도도 개인 연소득 범위 안에서 취급되는 것이 제도화됨에 따라 신용대출의 투기적 수요가 줄었다는 판단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신용대출보다 금리 낮은 소호대출이 이용이 늘었다는데 이게 뭐냐면 자영업자, 즉 개인 사업자가 받는 대출인 거죠. 그래서 통상 무보증 소호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보증서가 없이 자영업자에게 연매출이랑 개인 신용 등을 바탕으로 취급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원래 개인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4%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신용대출 금리가 4%인데 소호대출 금리가 3.75%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신용대출 금리가 3.8%인데 소호대출 금리는 2.8%라고 하네요. 이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추후에 사후 점검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꼭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7월에 3단계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대출 규제가 정말 심해지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대출에 의해서 구매를 못하고, 기존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했던 분들도 이 새 집을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사를 못하고, 다주택자도 주택을 팔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양도세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팔기도 버겁지만, 어쨌든 매물을 내놔도 실제 실수요자 분들이 대출이 안 나와서 매수를 못하니까 이것도 거래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현금이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거래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거래 절벽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번 년에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양한 대출 규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전부 다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